공학용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화학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되게 급조한 자료들이지만 그래도 지금 시국에 온라인 강의로 많이 듣느라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잘 듣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목차를 펼쳐놨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계산기는 이 FX570EX 카시오의 계산기입니다. 아마 이거랑 비슷한 버튼 구조를 가진 구형 계산기가 있는데 그것의 업그레이드판이 이 570EX입니다. 어떤 거는 여기에 태양광 전지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기능과 있어서 기능에는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할 때 목적은 최소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공학과이다 보니까 좀 화학공학과 2학년을 위한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계산기 버튼을 둘러볼 건데요. 지금 이곳인데요. 우선은 같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우선 이 계산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버튼들 위에 이렇게 노란색 혹은 빨간색 혹은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이 쉬프트와 알파 버튼으로 마치 쉬프트 키로 기억을 쌍기억으로 만들듯이 이 OPTN 옵션입니다. CALC calculate 이런 기능을 쉬프트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지금 내 계산식을 QR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고 여기 보시면은 solve라는 기능인데 오늘 저희의 최종 목표죠.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calc가 되지만 쉬프트를 누르고 calc를 누르면 solve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쉬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기능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x제곱을 x세제곱으로 바꾼다든지. 그런데 알파 같은 경우는 수식과 문자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equal 등호 표시가 있고 a, b, c, d, e, f, x, y, m 아래도 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같은 경우는 수식과 관련된 명령어를 불러와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hift 누르고 이 과학적 표기법을 누르면은 파이 혹은 자연상수 e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굳이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리고 고학년 계산기를 처음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공학도들한테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눌렀을 때 내가 보고 싶은 소수가 아닌 분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눌렀긴 했지만 이 S, D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데시멀과 프랙션 비율과 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산할 때마다 소수가 나오고 어떤 분들은 계산할 때마다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지금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셋업 기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가 인풋, 아웃풋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분수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mass i, mass 0 이걸 누르시고, 만약에 소수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ass i decimal 0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방금 저는 제가 2번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소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1번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 나누기 9를 하면은 그대로 5 나누기 9가 나오게 되죠.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다시 셋업으로 들어가서 인풋 아웃풋을 데시멀로 바꿔주겠습니다. 5 나누기 9를 하면 0.555555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소수와 분수 이런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소수로 평소에 쓰다가 분수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이거를 가볍게 SD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셋업으로 들어가시면은 앵글 유닛 2번이 있습니다. 앵글 유닛으로 들어가시면 디그리, 라디안, 그라디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뭐 1번, 2번만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고르실 경우에는 삼각함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실 때 뭐 90이라고 적으면 90도가 되는 거고, 180 이렇게 적으면은 18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라디안을 고르게 되면은 90이라고 적었을 때 90도가 아니라 90 라디안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디안을 고르고 사용할 때는 2분의 파이 같은 라디안에 주로 쓰는 단위를 사용할 때 선택을 해주어야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라디안을 해놓는 편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설정해 주세요. 우선 분수, 소수를 설정하고 각도를 설정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다양한 연산, 지수, 적분, 로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거나 혹은 x 이런 문자를 입력할 때 지수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곱이라든지 큐빅, 세제곱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제곱 표시 혹은 네모 표시가 있는데, 제곱 표시를 누르면 당연히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네모를 누르시면은 지수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x의 10제곱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칼칼을 누르고 5를 쓰고 는을 하면은 5의 10제곱이 이렇게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칼칼 기능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적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화학공학도이시다 보니까 비열에 대해서 온도가 10도에서 40도로 올 때 필요한 열량 이런 걸 계산하실 때 주로 선형 방정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ax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산할 때 보통 적분을 하고 하잖아요. 인티그럴 그 cp dt 이런 식으로 캐퍼시티를 온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손으로 풀 때는 그 주어진 식을 다시 또 적분한 식으로 바꾸고 그 안에다가 또 x를 넣고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티그럴 표시가 있습니다. 이 인티그럴 표시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3 알파 x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의 세제곱 이렇게까지 식이 있다 하고 10도에서 40도. 참고로 인테그랄에서는 이 위아래로 이 아래와 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다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입력을 하면은 이 적분 값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아무렇게나 입력한 값이라서 되게 크게 나왔네요.
네. 그리고 로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저희가 엔토인 이퀘이션, 앙투안 이퀘이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ln p 뭐 세츄레이션은 a 플러스 뭐 t-c분의 b였나요? 그런 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ln 자연 로그가 필요하겠죠? 자연 로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뭐 ln 뭐 자연상수 2 그리고 세제곱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아니고 네 번째로 문자 사용하기입니다. 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x, y, z z는 없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x, y 그리고 여기 쭈루룩 누르면은 a, b, c, d, e, f 이렇게 문자를 저희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활용할 때 문자를 어떻게 입력할지는 되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가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기 힘든 상수를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8.314 기체상수죠. 이렇게 입력을 미리 해놓고 다음에 만약 기억이 안 나네? 하면 F를 누르고 8.314를 찾고 이런 경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X나 Y 같은 경우는 주로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모드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네모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처음 이렇게 보실 때 대체 뭐가 뭔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보시면 있는 1번 calculate 그리고 6번 statistics 통계 그리고 A equation function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맛만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런 기본적인 버튼의 사용법을 아는 게 다음에 계산기를 활용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브와 칼크 기능입니다. 솔브는 계산기를 쓰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솔브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를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같은 경우는 방정식 뭐뭐는 뭐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그 해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칼크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미지수를 썼을 때 그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x 플러스 b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3x 이건 뒤에 예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대입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솔브와 칼크 기능이지만 지금 모드 이퀘이션을 넣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드 A입니다. 이것에 예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차 함수가 나와 있네요. 칼크 기능을 쓸 거고요. y는 mx 플러스 b 라고 쓰여 있습니다. 컨디션을 한번 볼까요? 컨디션을 보면 기울기가 3.2, y절편이 4.9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식들을 적어 볼까요? 3.2 x 플러스 4.9 네, 이렇게 쓰셨죠? 이거를 그냥 넣는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가 뭐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칼크 기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x는 뭐 하고 팝업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x는 1일 때 8.1이군요. 그럼 8.1을 여기 써줍니다. 그 다음에 2 그럼 11.3이군요. 적어줍니다. 뭐 3 넣으면 14.5라고 나오네요. 뭐 이렇게 1, 2, 3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기울기를 하나씩 더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계산기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은 단순히 대중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18.34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테이블을 채웠습니다.